안녕하세요. 오늘처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보안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꾸준히 정보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놀이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로 오세요. 더 많은 전문가들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소프트웨어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그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쓰시는 앱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지도 몰라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부터 회사에서 하루 종일 쓰는 업무 프로그램까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정확히 어떤 부품들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글쎄 하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분석된 코드의 무려 97%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 3%를 빼고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오픈소스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 지어진 집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빙산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누르는 그런 기능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물 속에는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수많은 오픈소스 코드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이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냥 크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위험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고 무서운 위험이죠. 바로 보안 취약점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무려 81%의 코드에서 심각한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5개 중에 4개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하나씩 들어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데요. 절반이 훌쩍 넘는 56%의 코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러니까 사용권 계약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최악의 경우엔 아주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위험인데요. 와, 이건 수치가 더 신박합니다. 무려 91%. 사실상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관리도 업데이트도 안 되는 낡은 오픈소스 부품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낡은 부품으로 가득 찬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길 한복판에서 멈춰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범인은 우리가 직접 골라서 사용한 그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 오픈소스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오픈소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걸 바로 전위적 의존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아주 편리한 오픈소스 부품을 가져와서 제 앱에 딱 장착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부품은 혼자서는 작동을 못하고 B라는 다른 부품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A만 골랐는데 제 의도랑은 상관없이 B까지 저절로 딸려 들어온 거죠. 바로 이 원치 않게 따라온 B가 전위적 의존성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1단계, 내 앱이 A를 씁니다. 2단계, 근데 A는 B가 꼭 필요하대요. 3단계,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B에 아주 치명적인 보안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4단계, 나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존재조차 몰랐던 그 B 때문에 내 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복잡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는 관계를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암울하죠? 그럼 이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하게 비춰줄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해결책은 바로 SBOM,
우리말로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식품 살 때 뒷면에 있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졌는지, 그 부품들은 어디서 왔는지, 버전은 최신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으로 쫙 정리하는 거죠. 이 SBOM이 왜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로그4j 사태와 엄청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에큐팩스 침해 사고. 이 두 대참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 부품이 쓰이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막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고 위험한 오픈소스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권장사항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내 코드에 뭐가 들었는지부터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SBOM, 즉 소프트웨어 성분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엔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꾸준히 위험이 있는지 검사하고 발견된 낡은 부품들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나도 모르게 버블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칙들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소프트웨어라는 빙산의 수면 아래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껏 보이지 않던 위험들이 조금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우리가 매일 만들고 쓰는 그 코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다른 전문가들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를 찾아주세요.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